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엄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5년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재경 실무자들한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관련된 예외 대상 확대라는 내용인데요. 원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 사업장 소재지가 돼서 사업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농어촌공사, 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사업장 등록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했다는 내용으로 규정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 등록 첨부 서류가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임대를 받고 그 임대된 사업장을 또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걸 이제 전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차한 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에 첨부 서류가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는 허가, 등록, 신고, 업종에 해당된다면 이런 허가, 등록, 신고 확인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 전차의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임대인의 전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임대받고 또 임대를 한 거니까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질병 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세 면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면제라는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원래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그런 재화 용역의 공급입니다. 여기에 혈액도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돼서 혈액을 공급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데 이 혈액에 동물의 혈액도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단 치료, 예방, 진단용 한정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런 동물에 대한 치료, 예방, 진단 용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부가세 면제의 목적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동물 치료에 대해서 발생하는 혈액 공급도 부가세 면제로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분할 합병 시 세금 계산서 발급 수치 특례 신설됐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지금 위탁, 대리 판매, 또 합병이 있었을 때 세금 계산서를 어떤 특례적으로 원래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치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합병 같은 경우에는 소묘라는 법인이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도 인정해주는 그런 특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분할이나 분할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아까 합병과 동일하게 특례를 두어서 없어지는 법인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때 그 세금 계산서도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합병에서는 있었는데 분할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분할도 추가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은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 그리고 3억 미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그러니까 직전연도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건당 200원이고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적용 기한이 24년도 말까지로 종료되었었는데 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해서 27년도 말까지로 연장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신고하실 때 이걸 꼭 받아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조세포탈 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가 근거 신설이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조세를 부당하게 세금 부당하게 안 내는 사업자들
그런 사업자들, 뭐 가짜로 세무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뭐 그런 약간 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부가세를 탄류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 국세청에서 이 부가세를 정상적인 정기적인 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가세를 수시로 부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라고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제 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했을 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는, 요즘에 판매 채널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다음에 G마켓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하는 그 사업자가 국세청에 이 매출 판매 결제 대행 정보를 그 홈택스에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홈쇼핑을 운영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된 내용과 그 해당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주는데요. 실무적으로 국세청에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업종이 추가됐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쿠팡이나 그런 비슷한 온라인 쇼핑몰을 중개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런 비거주자 외국법인들도 홈택스에 그 정보를 전송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라는 내용인데요. 이 명의위장 사업자 같은 경우에 내 명의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 이게 적발됐을 때 이 부가세를 크게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1% 사업자 명의 위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1% 가산세를 냈는데 이 1%를 2%로 늘렸다.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0.5%였는데 1%로 인상했다. 2배나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고 그게 적발됐을 때는 좀 이런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1%가 어떤 거에 1%냐면은 이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이 결국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의 1%다. 매출액의 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이 조정됐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서 곱하기 이자율 한 것만큼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간주임대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면 거기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니 그거에 대한 부가세를 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 이자율이 연간 3.5%였는데 3.1%로 좀 낮춰졌다, 하향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이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 같은데 이제 외국인이 투숙한 다음에 이제 부가세를 이제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장에 돌려주는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그리고 관광진흥업상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도 이런 부가세 환급 대상에 추가됐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가세 환급 대상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5년도 부가세 개정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